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93,338번입니다. 토지도 100평 정도면 상당히 좀 큰 편에 속하는 건물인 것 같고요. 건물의 면적도 작진 않아요. 경매는 강제 경매고 감정가는 일단은 13억 9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인데 한 번 유찰이 돼서 지금 9억 7,900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건물 외관은 상당히 좀 깔끔해 보이는 그런 물건이에요. 일단은 다가구 주택 볼 때는 건축물 대장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컨디션인지. 아니요. 저 수요일 날 라방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9시인데 저번 주에는 화요일 날 했었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김세영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 사항으로도 전혀 등재된 게 없어요. 가구 수는 2층이 5개, 3층이 5개, 4층이 2개입니다. 총 17개예요. 17개. 17개면 괜찮죠. 네, 17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위반 사항 없이 17개다.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신축이고. 네, 뒷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보니까 사용 승인일도 2020년입니다. 한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고요. 승강기도 있어요. 주차도 12대. 1대1 주차죠. 1대1 주차. 세입자들이 주차하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1대1 주차니까. 일단 이렇게만 봐도 이 건물 괜찮아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면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3월 7일 날 9억 7,9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물건이고 사진을 한번 쭉 봐야 되겠죠. 사진을. 건물 외관도 깔끔해 보입니다. 건물 문도 2층 204호 201호 깔끔하네요. 305호 3층에도 5개가 있어요. 현관문이 305호 401호 4층에는 2개 호실이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개는 임대를 주고 한 세대는 주인 세대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 외관도 깔끔하죠. 이 정도면 건물 외관도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일단 나중에 위치도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죠. 건물도 이렇게 도로 6m 도로를 끼고 있어서 가시성도 괜찮아 보이고 상당히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주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도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3대, 4대, 5대,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12대로 주차가 가능한 그런 현황이고요. 이건 제가 임장 가려고 관심했던 물건. 초심님이 보고 계셨구나.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임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조는 감정평가서를 한번 볼게요. 1층이고 2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익률 분석까지 바로 해볼 거예요. 2층이 총 5개 호실이었잖아요. 이렇게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색깔을 다르게 칠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1.5룸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다 1.5룸 방식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형 원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쪽은 투룸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1.5룸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층에 1.5룸이 4개 정도 되는 것 같고 투룸이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5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한번 엑셀에다가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호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201호부터 205호까지는 제가 무작위로 작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호수를 좀 나눠 볼게요. 어차피 월세는 다 똑같기 때문에 203호, 204호, 205호 이렇게 돼 있고 다 그냥 1.5룸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면적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현장 나가서 시세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으로만 좀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층도 이렇게 되죠. 301호, 302호, 401, 402. 네, 라마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아마 3층도 저는 동일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3층도 보니까 2층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1.5룸, 여기도 1.5룸, 1.5룸. 여기 이렇게 2룸으로 돼 있고 여기도 1.5룸으로 돼 있고 3층도 동일하게 돼 있죠.
먼저 옮겨서 작성을 좀 해 놓을게요. 이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투룸, 투룸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방의 사이즈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더 방이 크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주방이 있고 여기 욕실이 하나가 있고 안방에도 욕실이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가 주인 세대인가 봐요. 주방, 거실, 방 두 개.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좀 큰 투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층, 3층에 있는 투룸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이렇게 투룸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하나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401호는 주인 세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주인 세대, 투룸, 화둘. 그리고 402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인데 조금 크긴 한데 투룸으로 할게요. 보수적으로 금액은 좀 책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세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렇게 되죠. 총 개수는 12개 호실입니다. 위반 사항 없이 12개 호실. 일단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네, 건물 외관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맵으로 위치를 보니까 용인에 있긴 한데 그렇게 좀 번화한 동네는 아니다. 그죠? 번화한 동네는 아니고 이렇게 지도를 좀 보니까 용인시 처인구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좀 쭉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인근의 수요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용인에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장이 좀 예정돼 있기는 한데 그런 수요를 바로 받기는 좀 쉽진 않겠죠. 아마 공사 인부들도 수요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주변에는 이렇게 좀 공장들이 꽤 있네요. 이렇게 공장도 있고 여기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공장이 많이 있네요. 아무튼 위치는 그렇게 번화한 데는 아니지만 건물도 신축이고 위반 사항도 없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호재가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대기업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기도 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는 뭐 금액적으로라든지 경매로 낙찰을 잘 받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지도는 여기까지 봤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토지 면적은 106평 정도가 되고요.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제시의 물건도 없이 깔끔한 것 같아요. 2층 5개, 3층 5개, 4층 2개. 사용 승인일은 2020년이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의 현황도 전부 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은 없고요. 전부 다 이렇게 전세로 세팅이 돼 있어요. 주거용 305호 같으면은 지금 7,300 아마 투룸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구나. 301호 아까 투룸이 301호인가 봐요. 보증금이 1억 2천인 거 보니까 301호가 아마 투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5룸인데 보증금이 7,300, 7,000 이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제 생각에는 좀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월세 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증금이 1억 2천 정도면 한 그래도 55에서 60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네이버도 보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제 추정으로는 이 정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3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40. 이분은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전입 신고를 하셨네요. 근데 보증금을 1,000만 원이나 주고 들어오셨네. 그리고 203호도 6,500. 아마 이렇게 전세로 다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임차 보증금 합계는 5억 6,800이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말소기준 권리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죠. 가압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전세권 설정된 것도 뭐 특별하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 소멸이에요. 그리고 가압류, 이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넣었네요. 압류. 채권 금액이 이 정도고. 근데 이게 채권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다가 변경이나 취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은행에서 넣은 게 아니라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되면 변경이나 취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중복 사건도 아니에요. 위에를 보니까. 토지 등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또 이런 물건들이 끝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그냥 끝까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갈게요. 로다주스님 안녕하세요. 리더스님 안녕하세요. 박재현님, 부자영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0명 정도 들어오셨네. 일단은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간만에 신축 건물에다가 위반 사항도 없는 건물 본 것 같아요. 12개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월세를 주면서 이렇게 거주하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공기도 좋아 보이고 주변이 다 숲세권이어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이제 수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가구 월세를 봐야 되겠죠. 월세. 근처에 이렇게 월세가 안 나와 있지. 원룸 투룸으로 볼게요. 원룸 투룸 거의 안 나와 있네요. 뭐 원룸이 500에 40. 월세로만 보겠습니다. 월세 딱 두 개 나와 있네요. 1.5룸 500에 50, 원룸 500에 40. 덕삼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두 개 나와 있네요. 투룸도 없어요, 이 동네. 투룸도 없고 밑에는 투룸이 있으려나. 천리 시내권에 투룸이 1060이네요. 시내가 1060. 이 정도 된다, 그죠? 좀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다 1.5룸이었는데 그냥 원룸으로 잡을게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 네,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보다 높으면 또 입찰가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해 보시고 이건 대략적으로 몇 프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룸도 보증금 1000에 월세 55만 원으로 보죠. 뭐 55만 원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여기 402호 같은 경우에는 큰 투룸이었으니까 보증금 1000에 월세 60만 원 볼게요. 60만 원. 주인 세대는 좀 더 받겠죠. 더 크니까. 보증금 1000에 65만 원. 보수적으로. 아마 더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산한 것보다. 한 600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최저가가 얼마였죠? 이제 이렇게 돼요. 보증금 8천에 월세는 5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이고요. 제가 계산한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현장 가서 조사해 보시면 이 금액으로 받던지 조금 더 받던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수익률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수익률은 일단은 감정가는 의미 없으니까 예상 입찰 금액은 제가 최저가로 계산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저가 9억 7,900만 원. 7.4%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번에 유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차에 아마 9억 정도에 누가 가져갈 겁니다. 9억 정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유찰이 안 될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유찰이. 어떻게 이번 회차에 유찰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보시고 계신 분들 한번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유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에. 수익률은 7.4% 정도가 나옵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찬영량님 안녕하세요. 임차 수요요? 임차 수요는 근처에 공장도 있는 것 같고 또 부동산 가서 알아봐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임차 수요가 그렇게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카카오맵으로 잠깐 봤었는데 근처에 공장이 있긴 했어요. 이렇게 보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다 파란색 지붕이 다 공장이거든요. 공장 이런 것들이 다 공장이다 보니까 아마 이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것 같고, 그 나름 이렇게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 430세대 아파트도 있고 공장 물류센터도 있고요. 여기는 단독주택 같은데 단독주택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다 있죠. 유찰되길 바라봅니다. 공급이 없어서 유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유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유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가져가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경매고 모든 세상 만사가 맘대로 안 되죠. 오늘 저희 또 그 카톡방에 계신 회원님 입찰 가셔서 1등이 시세랑 얼마 차이 안 나게 낙찰받아 되게 상심이 크시던데 맘대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들어가도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까 최저가로 들어가도 제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토지 면적도 있고 건물 면적도 있고 요즘에 이 정도 건축하려고 그러면은 비싸죠. 네, 평수 크고 조용하고 그냥 내가 시골 가서 살면서 월세 받겠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수요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또 주인분들은 1층에 사는 건 싫어하세요. 무조건 꼭대기층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엘베에 있는 신축은 제가 보기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쵸, 엑시트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투자는 엑시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월세는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엑시트는
나중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다하고는 그냥 내가 여기서 한 5년 10년 살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팔지 이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요. 어쨌든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또 이번 회차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한번 3월 7일 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에 좀 경기 상황도 경기 상황이고 제가 낙찰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은근히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만큼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용인시 처인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소는 여기 이동읍 천리 587-3번지에 있습니다. 네.